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도내에서도 12일 현재 3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요. 그중에서 1명이 숨졌습니다. 순창에서는 마을 하나가 통째로 격리되고 있습니다. 학교 휴업도 잇따르고 있고 단체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고 또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르스 사태의 현 실태 그리고 확산 가능성, 방역 태세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 예방의학과의 권근상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권근상입니다.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맡고 계시는 유택수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유택수입니다. 예, 원광대학교 병원 예방의학과의 오경재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예방학교실 오경재입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담은 화면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공포심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격리와 자택 격리 대상자도 급증하고 있다. 통제 대상자가 이대로 계속 증가하다가는 통제 불능 상태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유 병원도 늘어나고 있어 도내 병원에서 병원 내 감염이 나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가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4차 감염과 병원 밖 감염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크게 번지면서 구멍 뚫린 방역망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자택 격리자가 통제를 받지 않고 이동을 하는가 하면 의심 환자가 보건당국에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집단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과민 반응이라는 주장을 내놓는가 하면 근거 없는 괴담이 공포심을 키우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언제 진정될 것인지, 대책은 적절했는지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르스 사태 전라북도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그 실태부터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자, 유택수 과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여쭤보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이건 녹화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보는 시점에서는 이게 상황이 약간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일 현재 어떤 상태가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택수 과장님. 예, 현재 전라북도에는 765명의 환자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확진 환자가 3분 있었는데 조금 전인 11시 57분에 한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가 관리자가 655명, 병원 관리자는 9명, 그리고 능동 감시자가 99명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총 관리 대상이 765명이군요. 예. 병원에 9분이 계시다는 뜻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가 격리는 자택에 이제 계시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그냥 댁에 계셔야 되는 거고 누군가의 감시를 받는 건가요? 예, 지금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이제 하루에 2차례 정도를 보건소의 요원들이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다가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1 밀착 감시를 붙여서 외출을 하는 그런 부분을 모두를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자택을 떠나서 이동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강제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예, 지금 감염병관리법에는 사법적인 처리로서는 이제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서 사후에 처리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즉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강제 시설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자가격리하고 이 능동감시는 또 어떻게 구별되는 겁니까? 예, 지금 자가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을 접촉을 해서 그 2m 안쪽에서 직접적으로 접촉에 있었던 분들을 자가관리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 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개 그 병원 쪽으로 이송을 시키고요. 증상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그 2m 또는 그 병원에 외래 병원을 입원해서 외래를 예. 갔을 때 그 환자가 도착할 시점으로부터 머물렀던 시간을 전후 30번을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가격리로 대상이 되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30분 전후로 있었던 그 이외의 사람들하고 그 접촉 격리는 됐지만 그 2m 이상 쪽에서 있었던 이런 분들을 자가격리로 능동감시로 돌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능동감시 대상자인 분들은 바깥 출입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적인 그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그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소에 통보를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자가격리가 됐건 능동감시가 됐건 간에 그 확진 판정을 받았던 분들하고 직간접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이 있었던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확진 판정은 지금 올해 전라북도에서 사망자까지 포함해서 3명인데 병원에 격리되어 있는 분이 9명이라고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그 전라북도에 전북대하고 원광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3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은 상황에서 그 의심 환자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한 분이 계시고, 또 하나는 실제로 메르스와 관련돼서 입원 대상자가 된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 질환으로 인해서 자가격리로 분류가 됐는데 집에 계시지 못할 그런 분들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순창에 사시던 그 70대 환자 한 분이 이제 숨졌다고 소식을 전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분은 전에도 좀 그 기저질환이라고 하죠. 평소에 좀 질환이 있으셨던 분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그분은 그 오줌 소태라는 그 증상을 가지고 평택 그 성모병원에서 5월 14일부터 22일까지 입원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마침 그 일본 확진 환자와 같은 곳에서 노출이 됐던 경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예, 그 질병이 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질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방광염의 그 진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 자체가 그 사망을 이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메르스가 상당히 좀 더 그 촉진시켰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는군요. 예,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이제 사망 진단서를 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로 단정짓기는 없지만 어렵겠지만 아마 그 메르스와 연관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은 되어집니다. 예, 걱정스러운 것이 이렇게 한 분이 이제 숨지다 보니까 저 전주에 계신 분, 또 김제에 계신 분, 나머지 2분의 확진 환자가 2분 전라북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좀 걱정이 되는데 이분들 상태는 어떠신가요? 지금 그 전주에서 그 확진된 분은 그 상태가 비교적 그 양호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그 폐렴 증상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는 형태고 더 악화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대학병원에 있는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폐렴 진행 속도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그 이후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밝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김제 환자 경우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니요, 전주의 경우에 전주. 좀 관심을 갖고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분 교수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언론에도 좀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그 메르스에 이 감염이 됐을 경우에 일단 증상이 여러 가지가 소개되던데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고 또 그 대표적인 증상 외에 어떤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시죠.
모든 감염병이 증상이 이렇게 뭐 특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이것도 그 증상이 없는 사람부터 뭐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메르스 자체로는 그렇게 심각한 그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데 그 호흡 곤란이라든가 특히 이제 발열을 동반하는데요. 예. 호흡 곤란이라든가 기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드물게는 이제 그 소화기 질환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뭐 예. 설사라든가 복통 뭐 이런 것들을 좀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고열, 기침, 호흡곤란 이게 뭐 대표적인 증상이라고는 하던데 어떤 분은 뭐 그런 증상 없이 뭐 하지가 좀 아프다든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특성이 좀 다른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 뭐 하지가 아프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고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픈 경우는 이번 메르스보다는 다른 질환들에서 더 많이 나타날 거고요. 예. 그래서 더욱 어려운 거고 일단 뭐 일반적으로 호흡기 질환이라 하면은 발열 증세는 대부분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뭐 기침이나 호흡곤란. 예. 그래서 이제 더욱이 어렵고 그래서 항상 현재 어떤 감염병들이 유행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정보가 주어져야 되고 그거에 예.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건 그 말씀하셨던 열이 난다거나 또 그리고 기침, 또 그리고 호흡곤란 증상이 느껴진다면 한 번쯤 진단을 의뢰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이제 반드시 모든 일반 그러니까 접촉 경로가 없었던 분들이 예.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접촉 경로가 확실히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현재 건강한 상태지만은 능동 감시자라든지 뭐 접촉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고받으신 분이 갑자기 발열 증세가 나타난다거나, 예. 발열 같은 특이적 증상은 아니지만은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난 그런 상황이라면은 예. 이제 저희가 보건소에 그것도 이제 의료기관 찾아가면 안 되고 예. 그 보건소나 이쪽에 연락을 해서 예. 현재 상황이 나는 어떠한 상황이고 나는 그 보건소로부터 어떤 상황이라 연락을 받아서 지금 언제 며칠부터 며칠까지 능동 감시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것을 확실한 정보를 주고 예. 그 보건소에서 그에 따른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예. 그 행동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예. 상태에 자기가 열이 난다고 해서 그냥 약국에 가서 해열제를 사 드신다든가 그러면 예. 일단 접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또 이제 그 대상자가 아니신데 뭐 내가 열이 나니까 한번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겠다 하는 것 자체는 예. 지금 이제 각 보건소는 거의 다른 업무를 다 제껴둔 상태에서 이거에 예. 돌진하고 있는데 예. 시민분들이 이제 스스로 접촉 경로도 불확실하고 대상자도 예. 아니신데 예. 과도한 걱정이나 예. 공포로 이렇게 그 의료기관을 찾거나 보건소를 예. 방문하는 것은 예. 조금 예. 지양해 주시는 것이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줄여서 간편하게 줄여서 뭐 자가격리 대상도 아니고 능동 감시 대상도 아닌데 열도 좀 나고 몸이 좀 개운치 않다. 예.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일반 병원 가장 그 여러 군데를 그것도 이제 돌아다니시지 말고 예. 가장 단골로 다니셨던 바로 동네 예. 우리가 이제 1차 진료 예. 의사라고 얘기하시는 예. 그분들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예.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그리고 다른 접촉 경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 항상 개인 위생 충실히 해야 되고요. 예. 이 메르스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뭐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 본인 마스크하고 그다음에 장갑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그런 것들이 생활화돼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유택수 과장님 그 설명에 따르면 이제 전라북도에서 관리 대상이 한 760여 명쯤 된다고 하는데요. 조금 그 걱정스러운 것이 이렇게 700여 명이나 되는 환자 수가 상당히 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사람들이 좀 의문을 품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까? 두 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아주 낮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라는 거고요. 예. 우리가 이제 잠재적으로 가능성만 가지고 뭐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역사회 유행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그 공기 전파라든가 뭐 항상 말하는 4차 감염이라든가 그다음 병원 밖에서 감염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는데요. 예. 뭐 이따가도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낮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사회를 내로 나가면 이 병원체의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떤 그 국민들의 그 건강,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파 가능성이라든가 전파 확률은 굉장히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760명 이외에 이분들이 어떤 그 감염의 그 기간, 가능한 기간 동안만 어느 정도 조금 불편함 감수하시고 그런 그 접촉을 안 하신다면 충분히 뭐 그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에는 또 이제 그 상당히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상당히 좀 많은 것이 좀 자유주의 성향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서 이분들이 내가 왜 집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좀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곤란한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거든요. 예. 혹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예,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그러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도에 그 타 도분이 와서 한번 예.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그 골프와 관련된 예. 그 사건이었는데 그 서울의 그 강남 지역에 사셨던 분이 그 자가격리로 통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 와서 그 해프닝을 벌였던 그런 사례가 아마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됐었죠. 예. 그 순창의 경우에 그 이제 환자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죠. 예, 지금 격리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이 계시던 마을에 대한 격리는 앞으로도 지속되는 건가요? 예, 지금 그분이 그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분과 노출되었던 마지막 그 시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14일 동안을 그 격리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 6월 4일 날이 마지막 접촉이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날 밤을 기점으로 해서 14일인 18일 저녁 예. 12시까지가 그 지역이 예. 격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예. 그때까지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그 불편함을 감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18일까지 뭐 그 확진 환자가 더 이상 안 나온다거나 하는 상태가 지속이 돼야 격리가 해제가 될 수 있겠군요. 예. 그 전까지는 상당히 그 마을들이 지금 그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행정에서 충분히 뭐 여러 가지 그 제공은 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지금 저희 그 직원들이 이제 2인 1조로 4개 팀을 구성을 해서 하루에 그 오전 오후로 그 건강 관리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생활의 그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기초 생계비를 그 전액 소득에 관계없이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110만 원 정도를 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마을 주변에서 많은 그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그 환자 두 분 지금 확진 환자 계시던 분요. 이분들 아까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들도 좀 빨리 좀 그 쾌유가 되기를 이제 바라겠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좀 그 확산 가능성 또 진정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금 저도 이제 한 25년 정도를 보니까 예. 그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중동해를 간 사람이 그 한국 사람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확진 환자 한 사람만이 거기를 다녀온 것은 아닐 것이다. 예. 라는 그런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좀 독특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차 그 확진 환자에 이어서 2차로 번져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2차 감염자 모두가 그 전파를 시킨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한 2명 정도가 상당히 많은 그 슈퍼 스프레더 역할을 했던 그런 과정을 본다라면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 그 역학조사라든지 전문가들이 좀 더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 확진의 확산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슈퍼 스프레드의 존재 여부가 예. 과연 그 3차 감염자 중에도 나올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 관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아는 부분은 1차, 2차, 3차로 가면서 그 바이러스의 동력은 상당히 약화되는 거로 나와 있지만 예. 그 독특한 상황에서 그 슈퍼 스프레더로 작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좀 예외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확산의 여부는 분명히 그 슈퍼 스프레더의 존재가 그 3차 감염자에게도 나타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 속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 줄어들 것이다, 확산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단하기가 좀 어렵다. 예. 다만 현재 이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예. 그런 부분의 예는 좀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예. 생각을 하는 것이 예. 현재 그 보통 이제 5일 정도에서 6일이 되게 그 가장 많은 환자의 그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 단계는 좀 벗어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조심스럽게 아마 좀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설 거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그 순창의 마을은 18일이 그 이제 종점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김제라든가 전주의 환자의 경우에는 그 언제가 종점이 됩니까? 지금 김제 같은 경우는 21일 날 저녁 12시로다가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전주 같은 경우는 17일 저녁으로다가 아마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 17일에서 21일 사이. 예, 그때가 지금 그 마지막 잠복기가 지나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안쪽까지 저희 도에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다라면 거기서 종료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이제 그 타 시도에서 그 전라북도 분들이 이제 병원 진료를 하면서 그 또 다른 확진자들에게 그 노출된 분이 없는지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또 예의주시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징이 있는 그 병원들 그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발표됐던 병원들에 대해서 명단을 확보해서 예. 그 당시에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 중을 그 문병을 갖다든지 그 사람을 방문했던 사람을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예. 그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두 분 교수님께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메르스의 확산 가능성이라든지 종식 진정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 먼저 확산 가능성을 이해하려면 예. 이 전파 양상이 예. 병원 내냐 병원 밖이냐 즉 지역사회냐 이런 걸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요. 뭐 중동의 예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만으로 이제 유추를 해야 되는데 중동의 예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한 20일여 이렇게 발생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밝혀진 걸로는 결국은 뭐 지역사회 감염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항상 이해해야 되는데 예. 우리들은 이제 문화적으로 병문안이라든가 뭐 가족 간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형 병원 선호 그래서 자꾸 의사를 고르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사태도 조금 더 심각하게 좀 실제보다 좀 과장된 부분도 있고 예. 일이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병원에는 일단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이 오고요. 그다음에 병원 내에 많은 균주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병원이 이번에 뭐 삼성 서울병원만 보더라도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아마 문화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에어컨이라든가 많은 환기 시설로 인해서 그 공유할 수 있는 오염된 공기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작용해서 그러지. 그다음에 이제 평택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병상 중에 하필 환기가 잘 안 되는 하나의 병실에 그 환자가 또 들어갔다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요. 지역사회에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제 감염력은 줄어들고요. 지역사회에는 일단 그 건강한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햇빛이 조사되기 때문에 어떤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 소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균들이 바이러스나 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배지라든가 우리가 병원소라 하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고려한다면은 확산되는 거는 조금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조금 뭐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최대 잠복기가 이게 14일이라고 하던데 지금 18일이 돼서도 그 발병한 사례가 이게 보고되고 실제로 그렇죠. 발견이 돼서요.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따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어려운 질문이고요. 어려운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복기라 하면은 이제 여러 환자들 중에서 평균적인 걸 가지고 잠복기로 하는데 이제 관리상 한 명이라도 놓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뭐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최대로 잡습니다. 근데 그 최대 잠복기는 결국은 우리가 알려진 상황에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동안의 어떤 환자 사례들에서는 14일 정도가 최대로 잡혔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상 뭐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알려지지 않으면 18일, 20일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보고요. 좀 최대 잠복기를 좀 더 늘려야겠다 이런 것들은 학계라든가 역학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서로가 결정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근거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지역사회 감염 또 그리고 병원 밖에서의 감염의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아마 이게 좀 사태가 진정되고 잠복기가 지나면 진정되는 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확진 환자들이 거쳐온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장님? 전라북도에도 지금 5개 병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병원에서 접촉된 환자들은 아마 다 격리 대상이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이 병원을 거쳐간 그 환자 또 그리고 이 병원을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도 그 환자가 확진되어진 환자가 거쳐갔던 병원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창의 그 병원은 사실 그 원장 자체는 그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문을 닫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현재 그 휴진 상황이고 여러 가지 연상. 또 하나는 이제 그 김제의 그 병원들이 3곳이 거기다가 지금 휴진된 그런 상황이고 다만 우석병원 같은 경우는 그 내과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타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내과 진료는 하고 있나요? 내과 진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한솔 그 내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지금 그 휴진 정도에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병원 같은 경우는 그 특별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재 그 의료진만 노출되어져서 의료인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한 문제 없이 그 운영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역시 그 병원을 통한 추가 뭐 예를 들면 그 감염제라든지 이럴 가능성이라든가 개연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상 얘기 잠깐 좀 여쭤봐야 될 것인데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 환자가 더 이제 불어난다거나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음압병상이라든지 격리병상이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전라북도에 충분히 이게 확보가 돼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음압병상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현재 비말 접촉 이런 그 전파에서는 그 음압 병상이 특별히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만에 하나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런 거고요. 우리가 이제 공기 전파가 확인됐을 때만이 음압 병상이 원래 이제 적용 기준이 되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 그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든가 만에 하나 있을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 저희 전라북도에는 그 즉시 쓸 수 있는 그 음압병실이 현재 그 13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상 수로 보게 되면 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1인 1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3병상이 과연 충분하냐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은 정답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이런 부분이 향후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대량 발생이 된다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병실은 현재 충분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음압병상도 더
증대시킬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오경재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현재 저희들도 공감이 되어지고 있고, 되게 이제 그 공기 전염과 그 에어로졸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말이라는 그 접촉 감염과 같은 세 가지 종류에 있어서 예. 과연 그 음압병상이 어디까지 효용이 있을 거냐라는 예. 그런 그 의문이 좀 남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현재 보게 되면 그 에어로졸까지는 격리되어진 병동 내에서는 아마 가능성이 좀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공기 전염은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은 거의 확실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그 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저희 전라북도에도 음압병실이든지 또는 그 격리병실이든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접근해 나가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그 혹시 있을 수 있는 감염 질환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공기 중 전파가 되는 바이러스 경우에만 음압병상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해 주셨고,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그 공기 중 그 전염되는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유행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거에 네, 대비해서 예, 뭔가 예. 충분히 좀 병실은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으로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병상의 시설도 중요하지만은 예. 그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그 시설 초기뿐만 아니라 이번 이제 사태에 있어서도 병상에 들어가 계시는 지금 감염내과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예. 거기서 지난 일요일 이후로 계속 상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나오지 못하시고. 나오더라도 이제 그 계속 소위 말하는 우주복 비슷한 방호복을 매일 갈아입고 다시 그것은 폐기하고 이런 그 과정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시설 장비 계속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시설 초기 투자는 됐는데 지금까지가 뭐냐면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국가에서는 그렇게 충분치는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말씀하신 새로운 신규 시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자체가 계속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초창기 이제 10여 년 전에 설치됐을 때는 이 정도 이론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 이론을 가지고 설치됐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번 메르스도 그렇지만 너무나 그 다양성이 많아진 상태에서 그거에 대비해서 계속 그 건축공학적으로도 뭐 플로우 자체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에 따라 이제 시설 개보수가 같이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덜 됐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되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규 의료원에 대한 개보수는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기존에 설치된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유지를 위한 개보수를 위한 그 지원 자체도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한번 국가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새롭게 그 음압병상을 그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좀 더 뭐 현대적으로 중간 조건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 다루고 있는데 이 국민들의 이 공포심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얘기를 나누죠. 관광지도 상당히 좀 썰렁해지고요. 그 식당도 좀 손님들이 줄었고 학교 휴업하는 곳도 많고 일부에서는 뭐 신랑 신부가 마스크를 쓰고 결혼도 하고 했다니까요. 조심을 하는 건 좋겠지만 두 분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공포심이 좀 과하다 할 정도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도이신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공포심의 근원은 일단 이 질환이 심각하다. 결과가 예후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감염이 될 것이다. 이게 두 가지로 크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자면 첫 번째 심각하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알려지고 지금까지 발생으로 보면은 그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건강 상태라든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면 일반인들이라면 충분히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정적으로 아직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그러게 이제 뇌화부동에서 이렇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우리가 감염병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일반 국민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개인위생 있잖아요. 손 씻고 그다음에 손으로 씻지 않은 상태에서는 눈이라든가 코, 입 이런
것을 만지지 않아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뭐 그 열이 있거나 기침하고 하는 사람들의 접촉은 가능하면 피해야 되겠고,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가능하면 피하고, 뭐 이 정도를 하고 그냥 내가 면역력을 높이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좀 더 신경 쓰고 예. 이렇게 한다면은 굳이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 문제가 뭐 국민들의 어떤 그 숫자적인 비율로 볼 때요.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환자가 뭐 한 100여 명 좀 넘었잖아요. 예. 다른 건강 문제는 뭐 지금도 수십만 명, 수백만 예. 명이 앓고 예. 있는데 예. 여기에 이렇게 그 뭐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그 원전 그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그 방사능이 우리 국민들한테 미칠 영향은 아주 낮습니다. 예. 그리고 방사능이라는 그 확실한 그 예. 뭐 물질 하나였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암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과 모든 건강 문제 일으키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것들 어떤 그 흡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또 너무나 또 당연하고 예.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고 조금 그 어떤 그 이렇게 이해하고 예. 그다음에 한번 따져보고 두려워해야지 무조건 어떤 저기 군중 심리에서 휩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그 단체 행사 같은 거 많이 지금 취소들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그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많이 그 취소되고 있고 예. 뭐 휴교도 하고 있고 예, 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뭐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어떤 의학적이나 역학적 특성을 볼 때는 좀 과잉 반응이지 않나. 예.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도 거기에 어떤 그 감염의 가능성, 그러니까 접촉의 경험이 있거나 예. 의심 환자 예. 뭐 같이 생활을 했거나 예. 이런 그 밀접한 접촉을 했다거나 이런 그 사람이 있지 않으면 구성원 중에 예.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고요. 예.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게 더 좋은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교육을 시켜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학교로 밖에 나가면 그게 어렵습니다. 학교만큼 그게 잘 될 수 있는 데가 없고요. 예. 학교 밖으로 가서 집에 이제 그 휴교시켜 집에 가면 오히려 더 자유로운 생활이 되고, 예. 그다음에 가족 내 전파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도 PC방이라든가 기타 뭐 오락, 그다음에 뭐랄까 노래방 뭐 이런 데도 예. 갈 수도 있겠고, 예, 예. 자기들 또 모여서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나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은 관계 전문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자, 그다음에 그 실무자들로 구성된 어떤 위원들 좀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협의를 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좀 도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학교 휴업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마 WHO에서도 이런 뭐 권고를 내렸다고 제가 뉴스를 들은 것 같은데요. 교수님도 학교 휴업은 불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밀접 접촉자나 우리가 이제 접촉 경로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겠지만은 그 지역에서 발생했다 해서 그 인근 아파트 인근 학교가 다 휴교를 해야 된다라는 예. 건 좀 지나친 예. 거라 생각하고요. 예, 예, 아까 이제 공포심에 대한 얘기를 추가로 한 가지 더 예. 말씀드리면 이제 예. 공포심이 발생하는 것은 금방 오 교수님 말씀하신 건 이제 생물학적 측면에서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상황은 생물학적 측면에 이제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느냐라는 예. 부분이거든요. 예. 그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역 체계에 우리가 들어갔느냐, 예.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 정보 공개나 이런 모든 부분까지. 예. 그랬을 때 초기에 보였던 약간의 그 불안감들이 그것이 이제 증폭이 되면서 예. 바이올로지컬한,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기본보다는 그런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그걸 덮어버렸다는 그런 예.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전에 이제 신종플루나 사스 때 가장 많이 도움을 주셨던 이제 돌아가신 교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전염병을 이기는 것 자체는 예. 전염병 자체 미생물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예.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불안감하고 싸우는 예. 것이 가장 예. 크다라고 그때 예. 그 사스와 신종플루 때 대응하셨던 그 예. 교수님 예. 하신 말씀인데 예. 이번은 그때보다 더 큰 불안감이 이제 예.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앞으로도 이제 제가 그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격리실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다른 내과 교수님한테 예. 꼭 내가 방송 나가면 무슨 말을 해줄까 그랬더니 딱 한 가지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제발 예. 어느 병원 갔다 왔습니다라고 정확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예. 그 얘기를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그 부분 자체가 내가 어딜 갔다 왔다 생각하면 이 병원에서 나 안 받아줄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분명히 예. 그럴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건소에 미리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 얘기해서 나 이러한 경로가 있으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확인한 상태에서 그 안내에 따라서 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거나 하셔야지 그런 것을 정보를 정확히 제공을 안 해주시는 것 자체가 예. 조금은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예. 부분이 있고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국가 전체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예. 방호망이 잘 작동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심 환자, 확진 환자가 혹시 만약에 병원에 들렀다면 자신이 어느 병원을 들렸는지 정확히 밝혀주는 것이 이 사회 전체 보건위생을 위해서, 국가의 전체 보건위생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그적이다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정보 공개에 대한 것들 또 불만이 이렇게 불안감으로 이어지게 했는데요. 정보 공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원래 헌법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염과 관련된 법률에서도 그런 것들이 우선하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보라든가 이 관리 대상도 항상 이제 환자라는 개념을 모든 사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잠재적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집어넣지 않고요. 예. 이제 확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병원체가 검출이 돼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병원체가 검출이 안 되더라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역학적으로 접촉의 가능성, 접촉을 했다거나 그러고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을 때 대상으로 해야지 전 국민을 다 잠재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있고 어떤 타이밍의 문제는 좀 있었다고 보지만 정보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개가 됐고요. 예. 그렇다면은 일단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얻었고요.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기의 과거 행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개된 병원에 갔다 왔다 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주시지 않으면은 뭐 거기에 있는 자료 외에 누락됐다면은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한은 계속 누락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또 이 문제는 계속 그런 부분에서 지속되고 그래서 메르스는 계속 또 진정되지 않을 거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이제 시민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신종 감염병이 메르스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화 될 겁니다. 해외 교류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금 확실하게 시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이제 인식하고 좀 갖추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의 방역 대책에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는 점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병원 명단 공개가 좀 뒤늦게 이루어진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의심으로 판정 받는 분들 또 그리고 확진 환자들께서 자신의 경로를 이제 조금 숨기신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됐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혹시 좀 이번 방역 대책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시면 또 짚어주실 만한 게 있으십니까 혹시?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제 딱히 아까 이제 타이밍에 대한 문제는 조금 조금 나중에 평가를 한번 받아볼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방역에서 크게 실수한 부분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발생 상황을 보고 거기에서 나온 지식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뭐 특별한 상황에서 벌어진 거라서 조금 그랬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방역에서 기본적으로 환자들 다 체크되고 있고요. 환자들이라든가 접촉자들의 어떤 감염 경로라든가 그다음에 대응이라든가 이런 게
나름대로 좀 그 뭐 시설이라든가 인력 이런 예. 부분들은 그동안 미비했지만 예. 이건 앞으로도 풀어야 할 문제고요. 지금 예. 현재 단계에서 현재 인프라를 가지고 이 정도 관리는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정말 열심히 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 잘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11분의 환자가 숨졌기 때문에 또 다르게 생각하실 국민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 말씀도 좀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택수 과장님, 지방 그 보건 행정상에서 조금 좀 답답하거나 중앙의 통제를 많이 받기는 하시겠지만요. 이런 점들은 지방도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상태도 좋고 미래를 생각해서도 좋고 이런 부분도 혹시 있으면 뭐 개선점이라고 할까요? 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일선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가장 그 큰 것이 정보가 좀 늦다라는 그런 부분이 예. 가장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공포와 관련된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대체적으로 공포하고 이제 우리 두려움이라는 그런 부분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두려움은 이제 대상이 있고 공포는 막연한 대상이 없는 공포의 그런 부분인데 그 두려움은 대상이 있으니까 스스로가 그 대응이 가능하지만 공포 부분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굴 거냐. 그 누군가가 신뢰를 잃게 된다라면 굉장히 그 공포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이 그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그럴 노릇인데 아마 2004년도에 그 사스와 그다음에 0900년대 신종플루 때에 굉장히 잘 되었던 부분이 이번엔 조금 그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인해서 아마 그 우리 국민들의 그 공포심이라는 그런 부분을 그 느꼈던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의 그 누군가라는 그 이런 부분 속에서 일부 그 놓쳤던 부분이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과연 뭐가 있느냐 지방에서 결국은 이게 이제 이 의료의 특성이라는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방역 체계의 문제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되게 이제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일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재정 투자라든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도 하고 인력을 그 양성을 해서 전문화시키는 모든 과정들이 한꺼번에 벌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조류 독감 같은 경우가 이제 2003년부터 매년 벌어지다 보니까 이 방역 체계가 굉장히 그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감염병 같은 경우는 가끔씩 터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가 보니까 그 터질 때는 굉장히 이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소강 상태에 갔을 때는 좀 신경이 좀 무뎌지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사람이 항상 긴장되고 살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아마 이런 것도 일부 그런 게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이런 그 의료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일상화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예산 문제라든지 일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그 우리가 이제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꼭 전쟁이 있어서만이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의료라는 그런 부분도 이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뭔가 재정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 전 국민이나 그다음에 우리 뭐 방역 당국 모두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방역 태세를 일상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조금 전에 그 정보가 늦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일단 그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은 이제 빨리빨리 지방도 전파가 되고 시군까지도 전파가 돼야지만이 이런 부분이 일사불란하게 벌어지는데 지금 사실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뭐 전화 같은 이런 부분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부분이 그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놓칠 때가 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이제 그 시군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시군은 또 저희들을 그런 얘기도 할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중앙정부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그 의료의 전문성으로 바라볼 때는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그런 측면인데 이런 부분에 되게 이제 그
그 민간 전문가들하고도 좀 공유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향후는 예.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 또 좀 개선돼야 될 점, 어떤 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듣고 이 토론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어떤 예. 점, 아쉬운 점, 개선점. 예. 아까 뭐 예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보수라든가 이런 유지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뭐 우리가 저 60만 대군 자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비용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쟁이 예, 일어나지 예, 않아도. 예. 그래서 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보건복지부가 있는데요. 그 내부에서 예산이 복지가 96, 보건이 4 이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비상시에 있으면은 뭐 예산의 효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공공의료기관이라든가 민간기관 그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 다시 국민들도 좀 인식하고 정부도 좀 인식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 적은 예산 가지고 또 대부분은 만성질환에 또 예산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또 감염병 같은 경우 발생이 우리나라가 아까 뭐 방역이 어쩌냐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방역 활동이 잘 돼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감염병 발생은 정말 세계가 부러울 정도로 낮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또 관심에서 벗어나지고 예, 예. 그래서 이런 큰 사태가 일어날 때만 또 관심 받고 예. 예산 지원 못 받고 상시적 어떤 대책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제 발전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런 신종 감염병은 이제 계속 발생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교류 엄청 많죠. 예. 그다음에 기후 온난화 이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뭐 이제 인간의 어떤 행태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령화돼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되면 만성질환만 증가할 것 같지만 예. 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감염병에도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낯닥에서 감염병에서 우리가 뭐 자유로워진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위험성은 제가 볼 때는 위험성은 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정부나 국민들의 시각은 아직도 우리는 좀 일이 벌어지면 좀 어수선하게 이제 좀 예. 호들갑 떨다가 예. 그 다음에는 또 알겠습니다. 없었던 일이 예. 되는 이런 상황이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냄비 끓일 듯 하는 관심사. 예, 예. 그렇죠. 요거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예. 정리를 해갖고. 저기 권 교수님께 한 1분 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린 것이 이제 방역과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의료에 대한 특성을 같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좀 공공재라는 특성을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전라북도의 감염내과 전문의가 4명밖에 안 되는 예.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전공을 해서 나가서 종사할 만한 예. 의료기관이 없다는 것은 예. 그만큼 낮은 수가에 그다음에 필요치 않은 예.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의료가 꼭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써야 될 수 있는 응급의료나 예. 이런 방역이나 또는 요즘 문제가 되는 예. 거 이제 뿐만 이런 이러한 의료 자체를 공공성이라는 시각을 바라보고 국가가 경제 논리가 아닌 그러한 공공성이라는 평가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고 그런 시스템 바탕으로 이런 방역도 예. 같이 그 재원 투자를 해야 되지 예. 경제 논리만 가지고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지막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메르스 사태, 전라북도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지나친 이 공포심도 문제고 또 안이한 대응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메르스 사태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